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10월 7일 방송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 게시판에 많은 글들 올려주셨는데요. 이 글들 통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와 관련된 질문들은 저희 직원이 통화를 달라고 연락처를 남겨놨을 겁니다. 연락처로 통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와주세요 부탁이라고 하시는 분, 아이디 도와주세요 부탁. 공탁제도 질문 드립니다. 공탁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에 가도 피해자 개인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본인께서 알아내셔야 돼요. 보통은 개인정보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피해자의 인적사항, 그러니까 주소라든지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너무 이제 어려우면은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전화번호나 주소,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모른다면 공탁은 잘 실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탁 제도를 받으시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만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술을 해야 되고요. 공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예전에는 이제 동사무소 가서 알아내는 방법이 좀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드문드문하게 썼던 방법들인데, 그것도 요즘은 제가 알기로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탁제도는 경찰서에다가 피해자 인적사항을 물어봐서 혹시라도 피해자 허락하에서 알려준다면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공탁제도 실현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이나 보험사에 물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 인적사항은. 자, 반가워 용용용님, 네 반갑습니다. 0.183이고요. 약식 900만원 벌금 나왔네요. 재판 청구했고 10월 2일날 다시 한번 출석 선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감액이 어렵다. 사회봉사나 분할납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 알아보시오 라고 했고, 간합고지서와 분납고지서가, 본납이죠, 분납이 아니라 본납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는데 고지서를 받고 난 후에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지서를 받고 나서 검찰청 징수계에 가서 분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때 계셨던 검사님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건가요? 검사님께서 결정해 주시는가요? 아니요. 검찰청 징수계라고 해서 다른 검찰 내부 조직이 있고요. 검찰청 징수계에다가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분납이 됩니까? 라고 분납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카페 영상들 보시면 벌금 분납에 대한 영상들 2개 있거든요. 현금 분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카드 분납에 대한 거. 영상이 2가지가 있으니까 꼭 이 글을 보시고 저희 카페 공지사항에 보시면 3번째 칸에 영상 리스트들이 있어요. 거기서 유튜브 영상이거든요. 거기서 벌금 분납에 대한 거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차차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글을 적어 올립니다. 술을 마시고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옮긴다고 아파트 뒤 주차장으로 옮긴 후 공회전으로 세워놓고 차 안에 있었는데 어느 분이 신고를 하셔서 경찰관이 오셔서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0.150이 나왔네요. 근데 이게 이제 주차장 안에서만 걸리신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주차장 안이라고 한다는 건 차단기가 있든지 아니면은 3면이 막혀 있어서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다든지 이런 공간이라면은 일단은 면허 취소는 막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 공간이 주차장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벌금은 나오게 된다면 대략 한 800에서 900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감면될 수 있는 방법은 피의자 의견서라든지 반성문, 각종 증빙 서류를 검찰청과 법원에다가 내주시면 감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저희 11 영상에 통해서 답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면허를 다시 학원을 다녀 취득해야 하나요? 네, 학원을 다니는 건 꼭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건 아니죠. 운전을 내가 잘 하면은 학원 다닐 필요 없이 필기시험, 실기시험 보고 합격하시면 되는 거죠. 꼭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벌금을 한 번에 못 내고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리스트에 벌금 분납에 대한 거, 현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카드에 대한 거 잘 나와 있으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31444님, 안녕하세요. 제 20대인데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쭉 보면은 음주 수치가 0.145%가 나왔고요. 2017년 17월경에 이미 한번 무면허 음주운전이 있네요. 그러면 이번이 2번째니까 2년 취소네요. 2018년 3월에 재판이 끝났는데 결과가 집행유예가 걸려있고 지금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큰일 났네요 이거. 벌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의뢰인님. 집행유예 기간에 적발이 되면 감옥을 가요. 벌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나올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의뢰인님, 집행유예 뜻이 뭡니까? 집행유예라고 하는 건 원래 감옥에 가야 되지만 지금 격리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한 번 정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대신에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똑같은 걸로 걸리거나 비슷한 동종범죄로 전과가 걸리면 바로 구속을 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그 다음에 걸린 것까지 합산해가지고 때리겠다. 이게 집행유예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라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똑같은 걸로 걸렸으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들어가실 것 같네요. 이게 젊으신 분인데 큰일이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근데. 맞네요. 2018년 3월에 재판이 끝났고 집행유예가 아직 기간 중이에요. 근데 이거는 벌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이거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걸리면 감옥 가냐 안 가냐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거는 가급적이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하네요, 지금 보니까. 변호사 선임을 뭐 가까운 동네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뭐 좀 유명하신 변호사라도 아니면 하고 뭐 이제 좀 믿음이 가신 변호사님을 좀 선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감옥 가는 각입니다, 제가 볼 때. JZ님, 다 지 발음이라 어렵네요. 1025님, 벌금 문제 해결 부탁합니다. 9월 29일 밤 12시경 1입니다. 전화번호 적어주셨는데, 개인정보는 가급적 이 카페에는 적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 카페만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우리 유사 직군들이 여기 오셔갖고 저희 카페를 염탐을 하시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런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뭐 카페에 와서 뭐 글 본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 전화번호를 보고 그분들이 좀 귀찮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전화번호는 적지 마세요. 또 뭐 이런 전화번호가 나오면은 뭐 보험이라도 하나 더 팔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지울 수가 없으니까 이 적어주신 분은 전화번호 정도는 좀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벌금이 500만 원 이하가 나온다고 써 있는데요. 농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자, 결론적으로 이거 정지 농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500만 원 미만인 건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저도 말씀 못 드립니다. 농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벌금 문제 해결을 부탁한다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식 재판 청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경찰서에다가 반성문을 내시든지 검찰청에 의견서 같은 걸 좀 내셔서 벌금 감경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주뺑소니입니다. 도와주세요. 부탁. 집행유예가 될 것 같은데요. 사회봉사가 무조건 따라붙을까요? 네, 집행유예는 보통 3종 세트라고 하는데요. 이 3종 세트가 다 나오는 건 아닌데 보통 사회봉사는 집행유예에 거의 따라붙어요. 거의 안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준법명령 수강 이것도 거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관찰 이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3종 세트 준법명령 수강 그 다음에 사회봉사 명령 그 다음에 뭡니까? 보호관찰 이 세 가지가 거의 나오기 때문에 집행유예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사회봉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와요. GOLEIRO님 네, 어렵네요. 저는 8월 22일경 0.04%로 면허정지를 받았고요. 조사받았고 임시면허 받았고 정직기간 감면으로 교육을 받으면 정직기간이 감면된다고 들었습니다. 벌점 감경 교육과 음주 1차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건지 감경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0일짜리 교육이 있고 20일짜리 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1회차냐 2회차냐 관계없이 받는 거예요. 그냥 음주운전 정지로 걸리면. 근데 이제 윤창호법 때문에 뭐 2회차가 의미는 없겠죠. 2회차부터는 무조건 취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나누는 실익이 없고요. 도로교통공단 전화하셔가지고 30일짜리하고 20일짜리 감경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30일짜리 20일짜리 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뭐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30일 감경 20일 감경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강반님 며칠 전 회식 후에 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았습니다. 0.183 나왔고요. 체열도 했습니다. 체열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피해자분과 일단 합의는 했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피해자분께 연락드려서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네, 가급적이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형사합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업상 외지로 출장을 자주 가기 때문에 운전은 필수인데 면허 취소가 되면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대인과 대물이 있어서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겁이 나네요. 일단 초범이시면은 합의까지 했다 치면은 뭐 벌금형이나 조금 과하면 집행유예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뭐 감옥에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면허 구제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전화를 주세요. 면허 구제는 이제 상담을 직접 해야 되니까요, 제가. 면허 구제에 대한 부분은 전화를 주시고 이거는 이제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 나올 것 같다. 형사합의는 가급적 하시는 게 좋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간 스님, 네, 스님이 교회를 갔대요.
한 달 전쯤에 제가 운전하고 와서 집으로 도착했는데 누군가 음주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내려갖고 그냥 자버렸습니다. 이것도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되나요? 이건 좀 애매한데요. 엄밀히 말하면 음주 측정 거부라고 하는 것은 호흡 측정기를 댔을 때 이거를 거부했을 때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음주 측정 불응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위드마크로 계산할 수가 있는 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뢰인이 내가 술 마셨다는 걸 인정을 했다면, 술 마시고 음주운전했다는 걸 인정을 한다면 이제 그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체중에다가 알코올 비중 개수에다가 알코올 술 마시는 양까지 곱해가지고 내는 식이 있는데 그걸로 계산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끝까지 안 마셨다라고 우긴다면은, 만약에 알리바이가 있다면은 무죄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건 좀 복잡한 문제인데 어쨌든 물어보신 음주 측정 불응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거부죄 말하는 거죠. 자, 음주면허 정지당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많네요. 자, DIK님 400만원 나왔는데 300만원 이하만 사회봉사가 가능하고요. 100만원 내고 300만원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쪽에서는 사회봉사가 안 돼요. 300만원 미만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도는 거의 있으나 마나한 제도예요. 요즘은 뭐 벌금이 보통 500만원 이상이니까 사회봉사는 안 된다. 네,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고요. 오늘 그 글이 많이 쌓여가지고 조금 길어졌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유튜브나 카페, 네이버 카페 게시판은 댓글, 질문글을 달 수 있는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항상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암만 최대한 빨리라고 해도 이틀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드리고 있고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목격자든 동승자든 관계없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전화 좀 받을게요. 제가 이렇게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낮에, 그래서 웬만하면 밤에 찍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보는 분들께도 죄송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밤에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또 그게 게을러가지고 못 찍었습니다. 진짜요. 어제 밤에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못 찍었어요. 잤어요. 네, 너무 피곤해서. 네,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밤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